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도 변화하고 있는 게 또 업종과 종목, 바로 섹터입니다. 오늘은 5G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 보여줬죠. 메타버스, NFT에 기반이 된다, 이런 이슈들을 받았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다소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가운데서 또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는 게 금융주고요. 겨울이 되면 배당주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종목별 순환매가 돌아주다 보니까 이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들을 더욱더 여실히 찾게 되기 마련입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마감장, 마감 2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2년을 대비하면서 2022 시크릿코드 대공개 오프라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소통하실 수 있는 각별한 기회일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12월 4일 일산으로 찾아갑니다. 이지환, 박원재 위원님이 함께해 주실 거고요. 그 전에 미리 업종 바이블과 시크릿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순서로 최재원의 도전 100점 100승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원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종목별로 순환매가 돌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박스권이 좀 길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전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시간봉에서 나오는 상승 다이버는 조금 약하다, 약할 수 있다. 이 3,100의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여요, 저는. 굉장히 강하고 여기를 돌파해야 본격적으로 박스 장세가 끝나는데 지금 움직임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돌파하기 위해 힘을 좀 모으고 있다, 기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다이버가 1시간봉에서 처음에 나와서고 반등이 나왔죠. 근데 3,100을 돌파하려면 하나로는 안 된다, 두 개는 나와야 된다. 연계가 두 번은 돼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이제 여기서 바로 두 번 나올 것 같았는데 여기서 이제 RSI가 저점을 못 깨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버려가지고 아직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계가 되지 않았는데 현재 두 가지 시나리오 정도로 보여요. 현재 이날 만들었던 저점 2,936 정도를 깨지 약간 못 깨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형태. 그렇게 되면은 연계가 되지는 않는데 다이버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상승 다이버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 다이버를 만들면서 3,100을 도전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하나 기대가 되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연계가 되는 겁니다. 연계가 되는 거고, 연계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연계가 돼야겠죠. 여기서 한번 끝났으니까 여기서 한번 돼야겠고, 당연히 여기 저점은 안 깨지는 상태. 다만 여기 저점은 깨질 수 있다, 살짝. 이때 2,930 정도는 2,938 여기는 살짝 깨면서 이 아래까지 내려오고, 여기서 RSI가 살짝 저점을 깨는 그런 형태의 다이버. 그러니까 이거는 연계가 되죠, 이렇게. 여기는 그러니까 일반 상다, 여기 히든 상다, 이렇게 연계가 되면서 굉장히 강한,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3,150을 뚫는, 진짜 코스피가 막 3%대 상승을 오랜만에 보이는 그런 형태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연계인데, 이런 형태로 나온다면 연계, 아까 같은 형태는 그냥 위쪽에서 다시 한번 다이버를 만들면서 반등을 좀 세게 주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계속해서 1시간 다이버를 중간 만들면서 시간을 끌면서 올리는 형태도 나올 수 있지만 좀 길을 모은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확 밀었다가 확 올라가는 이런 형태, 연계가 나오면서 좀 강한 상승을 일으켜주는 이런 형태를 좀 기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다만 두 형태 다
어찌 됐든 간에 상방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이 이렇게 다이버전스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종목별로도 봤을 때 여기에 부합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너무 잘 찾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계가 되어서 상승 쪽으로 고개를 트는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상승할 수 있기를 저희가 계속 기대를 하면서 시장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임이 결정이 됐죠. 그런데 미국장 지금 국내 시장 보면 뭐 환호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좀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나서 의아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파월 의장이 연임된 데 있어서 우리 파월이 형이 연임된 데 있어서 네.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태인데 이 파월이 형 같은 경우는 이 인플레이션 사태에 있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현재 인플레이션이긴 한데 그렇게 심한 거 아니고 어느 정도 기저효과가 있다. 대비적으로 인플레이션인 거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거다. 공급망이 좀 완화가 되면서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형태고 뭐 테이퍼링 이후에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이전에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린 적이 세 차례 있습니다. 세 차례. 네. 2008년, 11년, 15년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시크릿 강연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자세하게는 못 드리고 네.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짧고 디플레이션은 길어요. 이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파월 의장은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고 굉장히 네. 똑똑한 사람이다. 이게 경제는 여러분 학문인데 공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예측할 수 없고 이런저런 모든 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결과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다만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일어났던 금융 위기 사태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양적 완화를 과하게 했을 때 테이퍼링을 어떤 형태로 해야 이 시장에 큰 문제가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금리 인상이 굉장히 위험한 카드고 인플레이션이 조금 보인다고 금리 인상 카드를 들고 나왔다가는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네. 현재 이 경제 상황에 있어서 이런저런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많죠. 불확실성도 많고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파월 의장은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해봤자 한 옛날 수준? 뭐 그런가요? 1% 정도? 뭐 100bp, 150bp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막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하잖아요. 어디 조금 모자란 사람이 그 연준 의장에 앉았다가는 바로 금리 막 5%, 6% 이렇게 올려버리면 네. 그거야말로 대혼란입니다. 근데 이전의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플레이션이다 해서 금리를 올리면 바로 디플레가 와버립니다. 이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 이 인플레이션 그냥 일시적인 사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카드는 굉장히 조심히 써야 되는 카드고 만약 정말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심각한 사태가 오면은 쓰겠지만 현재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함부로 썼다가는 정말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고 나면은 다시 시장은 상방으로 돌아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리스크가 전혀 없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대외적인 이슈가 전혀 없으니 상방으로 가는데 아무 걸림돌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거다. 이후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많이 못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연준 의장이 좀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오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 계속해서 이런 시장 상황 최재원 위원님과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에서 못다한 이야기,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시장에서 위원님은 테마는 어떤 것들을 주목하셨을지 궁금한데요. 두 가지 테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 테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에프카 그리고 노바백스. 사실 오늘 장에서 그렇게 두각을 드러냈었던 테마들은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에프카부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 혹시라도 시청하시는 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면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에프카 그러면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왠지 오늘 가지고 나온 거 보니까 고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입니다. 네. 이유 좀 들어볼게요. 뭐 일단은 애플카 현재 뭐 전기차죠. 애플도 전기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많은 분들이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해서 테슬라가 짱이다. 전기차는 테슬라가 한참 앞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기차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우려를 많이 하는 게 반도체죠, 사실. 네. 반도체 공급이 좀 많이 불안하니까. 근데 이제 테슬라는 이거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기차 회사고 여러분들이 잘 착각을 하시는 게 많이들 전기차는 내연기관이랑 완전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이런저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고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라기보다는 전자기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전자기기라고 전자기기요? 보셔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월등하게 앞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뭐 현대도 우리나라 현대도 그렇고 뭐 일본의 도요타도 그렇고 이런저런 자동차 내연기관 차들을 만들던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계속해서 가려고 하지만 이 부분들을 좀 따라가기에 있어서는 뭐 자동차 공정이나 뭐 공장을 만드는 부분이나 이전에 공장의 형태를 다 바꿔야 되죠. 사실상 공장을 없애고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이 전기차로 가기에는 따라가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많이 이런저런 풀어가야 될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새로 만들어진 뭐 미국의 전기차 회사들 많죠. 새로 만들어진 뭐 리비안도 있었고 루시드 드림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이번에 또 만들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의외로 애플이 굉장히 복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플은 사실상 전자기기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의 형태도 굉장히 잘 가지고 있고 뭐 자기들이 만드는 아이폰으로 연계되는 뭐 이런저런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뭐 현재 나와 있는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경우보다는 좀 잘만 만들면은 애플카가 테슬라의 굉장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뭐 리비안도 상장을 했고 루시드 같은 경우도 현재 뭐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는 테슬라 같은 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사실. 네. 이런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보면 관련주들이 테슬라 한창 뜰 때는 우리나라 관련주들 막 2배, 3배 막 하루 눈 깜짝하면은 계좌가 막 불어있고 이랬죠. 근데 이런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파급력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애플카 같은 경우는 잘만 하면은 테슬라 정도의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제가 보고 있는 유력한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애플카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주목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오늘 마침 몇 종목이 좀 주목을 받았기에 네. 제가 오늘 이런 테마로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진짜 최재원 의원님은 테슬라를 강력하게 외쳤었어요. 그런데 그 경쟁사로 애플카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뭐 2차 전기차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흐름이니까요. 애플카에 대해서 주목해 보실 분들은 또 이쪽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올라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DY가 있었죠. DY가 애플카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첫 시세는 아니에요. 첫 시세는 사실 이때였죠. 이때 첫 시세를 주었고 이때 뭐 눌렸을 때 딱 221선 이거 진짜 마법의 이평선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받고 급등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기법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풀 건데 221선 딱 지지받고 바로 올라가는 뭐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시세는 놓쳤지만 오늘 급등이 나왔고 큰 거래량이 터졌고 다 돌파했습니다. 신고가이기 때문에 좀 눌릴 수 있어요. 눌릴 때는 조정 받을 때 조금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애플카가 뭐 지금 당장 만들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어느 정도 결과를 내기 시작하면은 정말 테슬라처럼 막 10배씩 오를 수 있는 그런 뭐 텐베거가 저는 애플카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DY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에 넣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역시도 애플카 관련주로 엮여 있다고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 좀 오르다가 내려온 모습인데 이거 역시도 여기 와 있죠, 지금. 여기 와 있죠. 여기 지지 받으면 올라갑니다, 다시. 현재는 조금 여기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음봉이 오늘 강하게 나왔으니까 내일 정도에 여기를 지켜준다면은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네. 바라보고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전에 제가 반도체 관련주 할 때 언급을 드렸던 IA 이거 역시도 애플카 관련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네. 좀 리서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여전히 관련주라고 나와 있고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IA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외에도 애플카 관련주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좀 속가내야겠지만
일단 오늘 강한 시세를 보여준 건 DY. DY를 좀 관중에 넣어놓고 조정을 줄 때 매수 관점으로 받아보는 것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DY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오늘 모멘텀을 받으면서 또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또 이슈나 테마 그리고 업종과 엮이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애플카 이슈 받았을 때 급등했었던 종목이 진짜 의외였던 게 뭐 기아, 현대차 같은 대형 자동차 완성차 종목들도 올랐었어요. 애플카 이슈로 본다면 국내 대형 자동차 종목들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애플이 초반에는 전기차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내연기관 차들의 공장을 이용해가지고 협업을 하려고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자분들이니까 뭔가 어쨌든 현대 자체가 조금 경솔했죠. 이거를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주가 움직임을 좀 만들어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천긴설이 돼버리니까 애플 입장에서 안 해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쪽 관련주들은 애플과 관련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애플도 이제 좀 자체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 기아 이쪽은 애플카 관련주로 엮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카 테마는 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중에서 관심 있었던 종목 DY, IA,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테마는 노바백스 테마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고일 것 같은데 고죠? 네, 고입니다. 네,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현재 여러분들 뭐 많이 들리시는 소식이 뭐 돌파 감염 이야기, 뭐 백신의 부작용 이야기, 네. 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금 언론에 나오고 있고 원래는 네. 과거의 사례들이 과거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서 좀 언론에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질병청에 찾아가서 굉장히 또 뭐 관련된 분들 청장님이랑 또 이렇게 막 다투는 그런 영상도 올라왔었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어떻게 뭐 이걸 떠나서 없다고는 말 못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나온 거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이거는 주유소에서도 말을 했던 건데 한 3달 전인가 그래요. 벌써부터. 벌써 2달인가 3달 됐죠. 주유소에서 나와서 이야기했었죠. 유럽 예매에서 이 화이자랑 모더나에 대해서 부작용 의심 사례가 수십만 건에 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유럽에서는 진작 나왔었습니다. 진작 나왔었고 애초에 뭐 코로나 자체를 저는 뭐 그렇게 시사율이 높지 않은 그런 질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지만 항상 말하죠. 위드 코로나가 완전히 가기 위해선 필요한 거 딱 2가지. 백신 조금 더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필수적이다. 네. 그렇지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화이자가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네. 조만간이고 백신의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아직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기존에 뭐 새로 나왔던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mRNA 뭐 적용 방식을 이용한 뭐 변화 방식을 이용한 그런 백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이죠. 어떻게 보면은 의학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당연히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완벽한 기술이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제가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본에 아는 분이 있고 계속해서 여쭤봤을 때 네. 노바백스는 적용 방식이 단백질, 기존에 단백질에 적용돼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적용이 되는 조금 화이자와 모더나와는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다른 기존 형태를 유지해서 만든 백신이다 이런 말씀을 했었고요. 그분이. 그렇기 네.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바백스의 단점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화이자 모더나랑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공급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다만 효과만 확실하다면 치료제가 뭐 이전에도 뭐 그때 살짝 이야기했듯이 치료제가 100만 원이어도 확실만 하고 이걸 끝낼 수만 있다면 뭐 나라에서 돈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만 하다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이미 뭐 동남아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노바백스를 슬슬 도입하겠다, 뭐 실험에 들어가겠다,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도 뭐 조만간 노바백스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세계적으로 노바백스가 이전의 두 백신들보다 훨씬 안전하고 뛰어나다 이런 발표가 나온다면은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느 백신이나 독감 백신도 그렇고요. 부작용이나 좀 어떤 후유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백신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바백스가 조금 더 안전한 백신이다. 그만큼 좀 값도 비싸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주시면서 관련된 테마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바백스 관련주들은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습니다. 거의 대장주격으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화이자 관련주로도 묶였었고요. 네, 맞아요. 모더나 관련주들. 관련주로도 엮였었고요. 자체적으로 백신을 만든다는 이슈로도 올랐었습니다. 네, 이게 맞아요. 그냥 모든 백신의 그냥 문어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노바백스도 찾아보니까 관련주로 엮여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나라에 백신을 공급하는 좀 중요한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노바백스 관련주로 엮여 있고 현재는 조정 굉장히 이쁘게 받고 중요한 지지라인 제가 항상 긋는 이 면도날 필립스 이중 면도날을 잘 지지받고 올라왔습니다. 면도날 위로 올라왔고 이전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지만 잘 지키고 올라왔으니까 네. 다시 한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잡는다면 지금이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캐몬이죠. 네. 캐몬 같은 경우는 그 코아스템의 자회사입니다. 코아스템의 자회사고 현재 좀 변동성이 훨씬 커요. 변동성이 훨씬 크고 현재 조금은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조금은 어려운 차트를 하고 있지만 역시나 지지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고 아직 강한 반등으로의 전환의 흐름은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키다가 깨질 수 있거든요. 아직 네. 일부분의 거래량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 정확한 반등의 흐름은 안 나왔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이슈로 오르는 거라면은 캐몬 역시도 주목을 받고 변동성 자체는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좋을 수 있죠.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근데 이전에 백신 사례를 보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게 시가총액 19조짜리죠, 이거. 19조짜리라고 바라볼 수 없을 만큼의 변동성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있어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좋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확실히 적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더 매수하기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노바백스 테마에 대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캐몬 좋게 보고 계신 거는 납득이 가는데요. 사실 지금 타이밍에서 이 테마를 좀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는 좀 테마를 선행하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테마는 말할 게 없어요. 계속해서 매일 메타버스, NFT, 테마를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테마에 있어서는 저는 좀 남들과는 보는 시선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조금 선행을 하는 게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남들보다는 좀 빠르게 선행을 하고 항상 제가 한 달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음압병실 같은 경우도 이슈가 되기 전주에 이야기를 했죠. 전 다음 주에는 음압병실 관련주가 주목을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특히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다음 주쯤 다다음 주쯤 좋은 이슈가 나와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테마를 이제는 조금 미리 올라갈 수 있는 테마 왜냐하면 곧 상승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그때 수급을 확 받아서 확 올라갈 수 있는 좀 기존에 눌렸던 종목들 위주로 좀 미리 좀 테마를 선점하자라는 취지에서 오늘은 크게 주목을 못 받더라도 이번에 크게 주목을 못 받았더라도 곧 주목을 받을 테마들 위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어떤 힌트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둘러보시다가 이 종목들에서 뭔가 수급이나 이런 걸 캐치하신 건가요? 애초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원래 관중에 있었고 근데 이 노바백스는 원래 제가 맞으려고 네. 계속해서 주목하던 노바백스 백신을 맞으시려고. 관련주고 애플카 역시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에 제가 주시하고 전기차 시대잖아요. 전기차 시대고 전기차를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논문도 굉장히 많이 읽고 또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영어로 된 논문도 다 읽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는 조금은 더 깊게 안다.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남들보다는 조금 더 깊게 알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봤을 때 핵심은 테슬라고 테슬라랑 경쟁될 수 있는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 찾아보니 애플카 정도가 있겠다 싶어서 애플카는 원래부터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좀 이슈가 올라오면서 한두 종목이 올라오면서 이제 한번 들고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엘리트 프린스 최재훈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테마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남들이 안 봤을 때 미리 이 테마를 선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노란 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운영 원칙과 함께 또 포트폴리오 현황, 오늘의 도전 종목까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주일에 3개 종목을 포트에 편입합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하게 되면 1승을 챙겨가죠.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도록 하겠고요. 승과 패만 존재합니다. 무승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포트폴리오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전 21승 기록하고 있고요. 코아스, 이즈미디어, 노랑풍선, 현대해상 승 챙겨간 거 보이시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아시아나항공이 좀 부진한데요. 큐브엔터 팜스토리 세원은 빠르게 승을 챙겨갔었습니다. 네, 5% 수익 달성하면 저희가 승 챙겨가죠. 삼성전자도 금방 또 승 챙겨갔었고요. 텔레치스, NFC, MPK까지 승 챙겨간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죠. 네, 뭐 거의 연속적으로 다 승을 챙겨갔습니다. 폴라리스 웍스, 아진엑스텍, 나노, 카카오뱅크 승 수월하게 챙겨갔고요. HK 이노엔이 도전 중입니다. 유로, 에이테크 솔루션, 위지트, YJM 게임즈까지 승 챙겨간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팜스토리 2번 도전을 합니다. 지금 아직 도전 중이고요. 금호 HT, BK탑스 승 챙겨갔었고 웅진시크빅, 아스트, NFC도 한 번 더 접근을 하게 되죠. 이렇게 세 종목 현재 도전 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의 도전 종목이고요. 노바백스 관련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도전 백전백승 오늘의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 방금 전에 뭐 차트로도 확인을 했는데 일단 지금 동시효과 구간 되기 전에 매수가만 좀 먼저 들어볼게요. 얼마에 매수하면 될까요? 현재가가 24만 8,500원이니까 네. 24만 8,500원으로 하겠습니다. 24만 8,500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자마자 뭐 8,000원, 8,500원에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5% 수익 달성하실 수 있게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종목 AS 먼저 들어보고 SK바이오사이언스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을 좀 AS 해보면 좋을까요? 아시아나항공을 하려고요. 아시아나항공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매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빠졌죠. 제가 위드 코로나를 좀 쉽게 가려다가 지금 오히려 역풍을 좀 맞고 있는 종목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파라다이스랑 아시아나항공 두 종목이 조금 골치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네. 두 종목이 좀 골치가 많이 아픈데 파라다이스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는 지지라인을 막 크게 이탈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계속해서 지지라인을 이탈하면서 뭐 최종적으로 좀 봐야 되는 구간까지 와 있고요. 현재 한 19,300원 정도의 지지라인이 거의 저는 여기는 거의 뭐 80, 90% 이상 지킬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는 움직임이 나온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데 네. 이거를 제가 추가 매수 사인을 낼 겁니다. 내고 손절가까지 같이 바로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2차 매수는 평단가를 더 낮추고 비중을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실어서 똑같은 매도가를 갔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지 이거를 2차 매수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매도가를 바꾸지 않습니다. 2차 매수를 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 좋은 가격이다라는 정도의 개념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비중이 없으시다면 무리하게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전에도 좀 이런저런 속삭였던 종목들 올라오는 거 보면 아실 거예요. 그냥 네. 올라오면 20%, 30% 상한가 뭐 금방 갑니다. 올라가는 거는 사실 뭐 20% 한 두 번만 올라가면 다 목표까지 도달해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더라도 크게 뭐 안 갈 종목만 아니면은 굳이 무리해서 추가 매수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하면 좋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하시기보다는 제가 뭐 또 완전히 여기를 지지받는 모습이 완전히 보일 때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매수까지 고려하고 계시고요. 아시아나항공 도와드렸습니다. 자, 종목들 보는 거는 노란톡에서 더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겠다 도전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그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노바백스 관련주로도 보고 있었고 그보다 전에도 그냥 차트가 깔끔하죠. 싱글 상장주인데 차트가 굉장히 깔끔하고 뭐 파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상승, 조정, 상승 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게 18주, 19주인데 이게 고점을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은 이런 대형주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좀 대형주를 위주로 포트를 짜려고 합니다. 이제 기존의 가족방이랑 종목을 좀 다르게 가기로 해서 네. 이제는 대형주 위주로 좀 포트를 짜려고 하고 그렇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대형주라고 말하기에는 움직임이 이게 대형주가 맞나 약간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근데 신규 상장한 게 사실 작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뭐 테마를 잘 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시가총액이 작든 크든 좀 굉장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죠. 이전에 진단키트만 하더라도 막 주가가 10배, 20배씩 뛰었으니까 코로나19의 이런 타이밍을 좀 잘 탔다. 우리나라 백신 공급망의 좀 핵심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되면서 좀 잘 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관련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모 회사가 하나 있는데 SK케미칼이 아마 모 회사일 네. 거예요.
뭐 SK케미칼이 보유한 이 회사의 지분 가치만 해도 뭐 SK케미칼 시가총액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SK케미칼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케미칼도 사실 노바백스 관련주로 언급이 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게 본다면 두 종목 중에서는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바이오사이언스를 SK케미칼은 더, 제가 강력히 좋게 보려고 보시는 가끔 봐요. 근데 이거 차트가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파동을 메인으로 이제 차트를 분석을 하는데 이거는 차트만 딱 보기에는 상승, 조정, 상승인데 여기서 보면 일본 여기 고점 갱신됐죠? 이거 하다랑 반대입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온 겁니다. 아니 상승 다이버전스랑 반대입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거고 일봉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아마 주봉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과연 주봉에서 하다가 나왔을 때 조정이 이 정도로 끝날까에 대한 거기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모회사입니다. 모회사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 시가총액이 19조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SK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값어치만 해도 이것보단 비싸요. 네. 그러면 그만큼은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좀 메인 관점인데 사람들의 이게 못 가고 있죠. 현실입니다. 이게 못 가고 있으니까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는 게 낫다 오히려 조금 주목을 못 받는 것 같고 파동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의 여지가 굉장히 빠지면 깊게 빠집니다. 정말 많이 빠졌을 때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고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파동상의 관점에서 여기서 반전을 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한데 파동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시나리오를 2개, 3개를 정해놔요. 그래서 좀 제일 확률 높은 거를 고르는데 SK케미칼은 진짜 딱 반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에 비해 정말 깔끔합니다. 차트가 깔끔하고 파동상에서도 완전 깔끔하니까 그냥 SK바이오사이언스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도전 종목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유튜브에서 단가가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저희가 계속 도전 100전 100승 함께 하시면 5% 수익으로 승 챙겨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니까요. 종목들 리뷰 더 필요하시거나 또 도전 종목 계속 기대해 주실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안내 하나 더 해드리면요. 2022년 시크릿 코드 오프라인 강연에 최재원 위원님도 일산으로 찾아갑니다. 날짜는 12월 11일이고요. 네, 의정부로 찾아갑니다. 의정부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오늘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도 해주시는데요. 위원님 인사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좀 갇힌 느낌이 들어있는 지수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테마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위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 밴드 전략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박스권이에요. 뭐 바뀐 거는 없습니다. 시장 급락이 안 나오고 있는 거는 다행인 거고.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전 종목들이 이제 흔들림이 좀 나와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체감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오후장으로 보니까 지금 또 종목들이 또 살살살 올라오고 특히 코스닥 지수가 아침에 좀 많이 밀렸다가 지금 플러스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아침에서는 뭐 다들 죽겠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흔들림이 좀 강했다가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지금 다 플러스로 바뀌었는데 심하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쪽이 좀 게임주들이 오늘 아침에서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0%짜리도 많이 보이고 마이너스 6%, 8%. 오늘도 급락이 나오나 싶었더니 역시 좀 올라오죠. 그래서 게임주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단타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어저께와 그저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좀 더 빠졌어야 될 애들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조금 더 빠졌으면은 먹을 폭이 더 컸을 텐데 빠지다 말다가 지금 올라가주는 바람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뭐 걔네들한테는 이게 이제 또 단비처럼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들을 잡고 뭐 그다음에 어느 정도 매매가 되는 종목들이 몇 있을 겁니다. 잘 찾아보면은 바닥 쪽에 이제 포진돼 있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이쪽으로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찾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중에 쭉 찾다 보면 있을 거예요. 그쪽 종목들을 잘 보시면 매매가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게임주들은 아직 죽은 게 아니고요. 아침에 체감이 안 좋았어도 오후장 오면서 또 어디가 움직였나 보니까 뭐 후성 같은 종목들 오늘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초록빛 미디어도 오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뿐만 아니라 뭐 IT 섹터도,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 섹터도 오늘 뭐 SM도 마찬가지고 흔들렸다가 플러스로 다 돌아섰고요. 그래서 지금 빨갛게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자,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있죠. 바로 애니플러스라는 NFT 관련 주식으로 해갖고 움직인 애들도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뭐 계속 밀리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지수들이 폭락하거나 뭐 종목들이 빠져가지고 막 계속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좀 잘 버티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또 아침에 또 강했던 섹터가 또 어디였냐면은 5G, 그렇죠? 5G 관련주 통신 IT라고 저는 칭하는데, 과거에는 그냥 통신주라 그러는데 그냥 저는 통신주도 이제 IT다. 원래 IT였어요. 그래서 통신 IT라고 하는데, 그래서 IT를 포함한 게임주, 엔터주를 제가 메타버스 삼각편대라고 이름을 좀 칭했는데, 그러니까 IT에는 5G IT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스템 반도체, 아니면은 그냥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재료, 소부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IT도 있고, 뭐 IT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으니까 그걸 다 통틀어서 IT라고 칭하는데, 5G가 이제 움직이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메타버스 이슈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5G도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이제 관점으로 해서 아침부터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아침에 강세를 그래도 잘 좀 지켜주는 편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강하게 좀 떠 있는 상황인데, 뭐 이게 뻗어가면서 쭉쭉쭉 넘어가는 상황까지는 아니었고, 오히려 걔네들이 탄력이 약간 둔화가 되니까 오히려 게임주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오늘 보니까 게임빌이 24% 가까이 폭등해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고요. 그래서 FSC 엔터, 뭐 게임빌, 뭐 IHQ 뭐 등등 뭐 메타버스 이슈로 애니플러스는 상한가를 갖고 나머지들도 좀 강세를 좀 보여주는 뭐 그런 흐름들을 오늘 장중에 보여줬다. 그래서 뭐 테마주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는 뭐 내일도 비슷할 거예요. 뭐 올라가는 거 아니면 살짝 밀리겠지만 조금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죠. 이게 너무 안 올라가니까 이제 지겹다 못해 이제 조금 이제 짜증이 날라 그러는데, 이쯤 되면 좀 요 정도까지는 올려줘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3,050 정도. 이 정도만 올라와도 종목들은 한층 더 좀 숨통이 좀 트이면서 좀 더 좋아질 건데, 그거를 안 해주네요. 그렇죠? 그거를 안 해주는데, 근데 기대할 만합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모양보다는 지금은 확실히 요 추세선들을 이제 슬슬 하나씩 넘어가면서 저점도 이렇게 다지고 올리고 있어서 한 3,050불까지는 무난할 것 같거든요. 이게 이번 주 내에서 3,050을 갖다 놓든 다음 주에서 3,050을 갖다 놓든 가기는 할 것 같다. 그래서 지수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코스닥이 그거에 비해서 좀 못 가는 이유는 얘는 먼저 올라와서 그래요. 먼저 올라와서 그런 거니까 뭐 코스피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코스닥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움직일 거고, 그리고 2,950 여기만 안 깨지면 돼요. 여기만 안 깨지면 되고, 뭐 최종적으로 2,900만 안 깨지면 되는데 2,900을 깨는 거는 이거는 너무한 거고요. 2,950 정도를 눌림목을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뭐 인정을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왕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여기 저점, 오늘 제가 찍었던 저점 자리 있죠. 21선 라인인데 이 자리 깨지 않고 올라가 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게 테마 장세가 되든 종목 장세가 되든 아니면 뭐가 올라가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작돼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해주는 얘네들이. 그래서 계속 눌러놓고 있는 그런 박스권 시장이다. 그래도 뭐 갈 종목들은 잘 가고 있더라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50과 2,950 작은 박스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기가레인. 자, 좀 전에도 오늘 5G 통신 IT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기가레인뿐만 아니라 뭐 서진전자라든지 뭐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서진 시스템이군요. 서진 시스템. 이런 거 조정받으면은 매매하기 상 괜찮은 종목인데, 조정받으면은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냥 도망가 버려갖고 그냥 별로 지금은 관심을 안 주고 있는데, 내려오면 저런 거 좋습니다. 자, 어쨌든. 자, 기가레인도 그쪽이 관련주 쪽인데, 어제 거래가 좀 실렸고, 아니,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좀 거래가 실렸고,
그리고 오늘도 좀 거래가 심하면서 움직이는 편이었는데 실적 개선 기대감 및 5G 메타버스 핵심 인프라 분석 등의 상승 이렇게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통신장비주들이 올라간 지가 꽤 됐거든요. 이게 처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통신 IT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하면 많이 못 올라갔던 종목이고, 하여튼 그래요. 일단 모양을 만들고 있고 모양이 괜찮아서 또 오늘은 이 종목을 분석을 해드리려고 뽑았는데, 나머지 통신장비주들은 정말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그러니까 많이 빠졌죠.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인데, 하나금융투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체 상위 12개사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종이 실적을 회복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3분기에 이제 일부 업체들의 중심으로 실적 회복이 나타났는데 4분기에서는 실적 개선하는 업체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년인 2022년 2분기에는 국내 대다수의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라고 그냥 예상입니다.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막상 그때 뚜껑 열어봐야죠. 막상 갔더니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왔는데 그러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기대감을 좋게 만들어주면서 메타버스를 붙여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좋다는 얘기예요.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고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고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근데 그 뒤에서 이제 해주는 얘기들 중에서 보면 이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이걸 나중에 내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핑곗거리가 될 수 있는데 2022년에서는 글로벌 통신사들이 5G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고 28GHz 상용화에 나설 전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다른 패러다임, 또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5G를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 개통해봐서 아시겠지만 5G가 아직도 잘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5G 그래도 터지기는 터져요. 터지긴 터집니다.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더 깔고 할 텐데 해외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빠르지 않을 텐데 어쨌든 간에 해외도 내년서부터는 좀 빠른 5G, 그러니까 4G를 건너뛰든 뭐 5G 쪽으로 개통을 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제 5G 쪽으로 뭐 미국도 지금 인프라 투자를 1,400조 정도를 한다고 하니까 그 중에 이제 사업 중에서도 5G 구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제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 통신 장비주들이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놨는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은 그러면 내년까지 가느냐? 그게 아니고 그런 기사가 나왔으니 단기적으로 일주일, 2주일은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슈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100년 동안 1,000조를 들이붓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한 달 갑니다. 원래 기사라는 게 그래요. 참 웃긴 게 이게 이제 1,000조를 때려 부을 거면 차라리 이걸 1조씩 아껴가지고 한 달에 1조씩 계속 이거를 덧붙여갖고 계속 쏜다 그러면 이게 그 이슈가 남아가지고 계속 올라가는데 이걸 한 방에 이슈를 붙이면 짧게 움직이고 말아버립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슈라는 거는 그 다음 더 큰 이슈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한 방에 나와보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단기적으로 이게 호재가 돼서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 이슈를 가지고 뭐 2022년도 이후서부터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에서부터 이걸 크게 좋게 보는 거는 저는 조금 경계할 필요는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내년 가봐야 아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서 기가레에는 조정받으면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거래도 실려있고 차트도 이쁘죠. 바닥에 있고. 자, 그래서 5G 관련주들도 메타버스, IT입니다. IT 잘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그 애니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업이 이제 애니메이션 유통 뭐 이런 거 하는 이제 회사고, 뭐 애니플러스 그 채널도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틀어주고 그러는데 이제 넷플릭스에도 유통을 합니다. 뭐 진격의 거인, 뭐 러브 라이브, 뭐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이제 부분들을 유통 및 상품화를 주력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종합 컨텐츠 업체인데 일본 신작 애니 점유율을 70% 이상을 확보한 과점을 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독점이죠. 그런 이제 업체인데 국내 포함해서 아시아 8개국에서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OTT 이쪽을 계속 콘텐츠를 공급할 예정인데
위원님 이게- 잠시 말씀 중에 네. 죄송한데요. 지금 화면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잠깐 저에게 마이크가 넘어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조정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말씀 이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뭐 기가 레인과 함께 애니플러스까지도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이 테마가 돌아갈 때 이슈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은 재미가 없다,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화면 조정이 된 것 같으니까요. 다시 이정수 위원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어가 주시죠. 네, 자, 뭐 화면이 잠깐 로딩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약간 로딩이 걸리면 화면이 잠깐 어두워지는 게 있는데 말소리는 잘 들릴 겁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애니플러스는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들과 지금 이슈가 된 게 뭐냐면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앞으로 상품화와 전시, 행상, 드라마 부분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관심이 되어지고 있는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연계 가능성이 이런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근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과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의 팬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에서 앞으로 큰 성장성을 보고 NFT에 대한 연계 가능성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간 겁니다. 어쨌든 뭐 상한가를 갔으니까 일단 축하할 일이기는 한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사기에는 좀 어려워요. 만약에 조정받으면 공략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아 보이고요. 조정받으면 쉽게 조정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걸로 인해서 다른 NFT 관련주들도 엔터주라든지 아니면 OTT 관련주라든지 이게 계속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일전에 뭐 말씀을 드렸었던 뭐 IHQ 같은 경우도 초록뱀 미디어도 지금 NFT 관련주 쪽으로 엮여서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니플러스가 계속 올라가면 그 흐름들이 초록뱀 미디어라든지 IHQ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드라마 쪽이냐 이제 애니메이션 쪽이냐 약간 틀리지만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주목할 필요는 있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 종목으로 드렸었던 바로 이제 초록뱀 미디어를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초록뱀 미디어 넘어갈 거예요. 고점 놀이 중에 있는 거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서는 추천을 싸게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164%가 수익이 났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2,400원대 추천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마 2,39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70%대까지 이제 70%가 넘네요. 2,490원이니까 2,390원 이쯤이니까 한 7% 정도? 올해 기준 77% 수익인데 저는 이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가야 돼요. NFT 관련주 쪽이고요. 메타버스 NFT 이슈가 되면은 계속 올라가면서 초록뱀 미디어 저는 5,000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는 건데 오늘 리뷰를 해드린 이유는 오늘 굉장히 강했죠. 고점 놀이 중입니다. 수급도 괜찮은 것 같고요. 또다시 오늘 외국인들이 125만 주 샀습니다. 아마 갈 거예요. 이거 가면 당연히 IHQ도 따라갈 거고 그래서 NFT 관련된 OTT 관련주도 잘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초록뱀 미디어 갖고 있는 분들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시장 점수는 80.5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오후장에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으니까. 매수 포인트도 80.5고요. 자, 엔터주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못다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유튜브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특징주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성탄절 이렇게 보내주세요. 300분 넘어가면 저희가 성탄절 선물 드리는데요. 이제 정말 자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크릿 강연에 가장 먼저 12월 4일에 일산으로 찾아가게 되죠. 이지환,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옆에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선물도 추첨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안내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